안녕하세요. 렉스의 레고노트입니다.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드디어 세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세 자리 특집을 진행합니다. 세 자리 특집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그럼 세 자리 특집의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고를, 덕질을 취미로 하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레고 할만해? 부터 취미로 어떠냐? 관리는 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야 레고 덕후인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와 주변에서 물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관리 방법. 레고의 적, 바로 먼지죠.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는 관리 방법이 항상 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식장에 전시하는 방법일 텐데요. 만약 장식장이 없다면 관리에 자신이 없을 경우 랩을 포함한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먼지가 쌓인 경우 화장용 붓을 이용해 먼지를 털고 있네요. 근데 이게 먼지가 쌓이는 것보다는 랩이나 비닐로 덮어 씌우는 게 보존에도 좋고 1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뭘 사야 될까? 이거 뭐부터 사야 해?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레고를 모으는 것에 있어 가장 쉬운 기준은 라인업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는 크게 스타워즈, 해리포터 등을 비롯한 라이센스 제품과 닌자고, 시티, 키마, 레고 무비 등 자체 브랜드 제품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도 당연히 라이센스 제품이 조금 더 비싸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와 주라기 월드 제품보다 스타워즈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처럼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라인업을 고르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네요. 합리적인 구매 방법은 없을까? 덕질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레고의 단가는 비교적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스타워즈, 해리포터, 마블 등의 영화와 관련되거나 자동차 브랜드를 포함한 라이센스 제품은 더욱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몇 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에 열리는 레고 패밀리 데이를 활용하세요. 제품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가 있지만 평소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비교적 할인 행사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쿠팡, 티몬 등의 소셜 커머스 쇼핑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할인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 주기적인 정보 수집을 필요로 합니다. 레고 관련 커뮤니티를 가입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려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에게 짝퉁 레고 어떠냐? 라는 질문도 가끔은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블록 조립과 관련한 완고에 대해서는 특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도 블록 완고를 만드는데 짝퉁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일명 짝퉁 레고라고 하면 레핀, 레레, 데쿨 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정식 라이센스 없이 레고의 제품들을 아주 똑같이 베껴서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모양도 똑같고 색상이나 브릭수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버젓이 자신들의 상표를 붙여두기는 하는데요. 이름도 좀 뒤틀어서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짝퉁 레고가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지금도 버젓이 쇼핑몰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정품 레고의 10분의 1, 적으면 4분의 1의 가격에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짝퉁 제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비롯해 운송비, 마케팅비 등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으니 당연한 결과 아닐까 합니다. 특히 단종된 제품은 저도 정말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번외로 짝퉁은 없어지지 않을까?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단종으로 인한 프리미엄 때문에 가볍게 접근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으니까요. 단종과 관련한 가격 상승은 레고에서도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러면 짝퉁 레고 사는 게 더 이득인데? 어차피 티도 안 나는데 뭐 어때?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다 맞춰보면 구분이 힘들 정도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짝퉁 레고가 가진 불편한 진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창작가를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말보다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작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품 부심을 권장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 바로 건강입니다. 짝퉁 레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재료로 플라스틱을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한때는 장갑을 끼고 블록을 맞추라고 하거나 잠깐 옆에 두고 잤더니 속이 이상하다, 기름 냄새가 엄청나다는 후기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원재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퀄리티가 좋아지고 중간 무역상들이 KC 인증을 받는다고 하지만 글쎄요,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건강을 운에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 퀄리티입니다. 현재 짝퉁 레고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보면 놀라요. 와,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하지만 기믹이 작동 안 되거나 프린팅이 불량이거나 스티커의 퀄리티가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 브릭이 누락되거나 결합이 안 되는 등 여전한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작에 노하우가 없으니까요. 카피의 한계죠. 카카시도 아마테라스는 못 쓰잖아요. 그 외에도 AS와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이 좋지 않다면 폐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짝퉁이 도착을 했는데 부품 누락이 되어 있다? 혹은 브릭이 불량이다? 취미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진실 때문이라도 정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정품과 가품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정품 부심 마음껏 부리세요. 오늘 준비한 세자리 특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2부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